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하멜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저번 시간에 했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식을 푸는 그 어떤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편미분 방식을 푸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라플라스 변환 외에도 좀 다양한 그 편미분 방식, 편미분 방식 아니죠? 상미분 방식 푸는 그런 해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수학적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그런 수학적인 감각이 많이 요구가 돼요. 그리고 또 양도 많아요.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집중해 주셔서 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뭐 당연히 집중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공책 같은 거 좀 많이 두꺼운 거 좀 준비를 해주셔서 A4라든지 해서 필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UT는 알파 UXX 그다음 뭐 마이너스 무한 X 무한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반무한 범위가 주어지는지 이런 무한 도메인에서의 편미 방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뭐 전체 무한 범위에서는 풀이의 변환 아니면 반무한일 경우 풀이의 사인 또는 풀이의 코사인 변환을 한번 해보고 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 안 먹히면 그럼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무한 도메인을 잠깐 잊고 다시 원래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그러한 그 도메인으로 올 거예요. 즉 0xl 이렇게 길이가 l인 막대에서의 열전도를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질 거고 뭐 초기 조건은 ux, 0은 그냥 phi x라고 할게요. 초기 조건 다음과 같다고 하고 이제 경계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둘 거냐면 u0, t를 0으로 두고 이게 무슨 뜻이죠? 왼쪽 막대의 왼쪽에서 그냥 꾸준히 0켈빈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이거는 0이면 그냥 u0, 1하고 똑같을 텐데 얘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저거는 지금 유형 7하고 완벽하게 일치하거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형 7. 유형 7이 그때 뭐였냐면 어떤 막대기가 있고 길이가 L이고 여기 왼쪽이 0켈빈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오른쪽을 FT라고 계속 이제 변동성이 있게끔 유지가 된다는 거죠. 여기 온도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뭐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할 때 시간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그 여기 안에 있는 그 온도들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건데 뭐 이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도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반복하고 뭐 그게 다 영향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UX, T 즉 시간과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했고 변환 공식을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떤 한계점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변환 공식은 되게 한정적인 상황에서밖에 못 쓴다. 결국에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그냥 고정일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궁금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FT가 오른쪽에서 경계 조건에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결국에는 유형 14 오늘 할 유형 14로 이제 문제를 제가 푼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할 게 그거예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다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 이제 유형 14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제가 그러면 조금 이거를 좀 위치를 제가 바꿔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식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여기다 유형 14라고 적고 이제 오늘 할 거 유형 14 그다음에 이제 식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식을 이렇게 적어주고 이제 초기 조건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을 이런 식으로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 바로 유형 14 이거죠. 이 부분을 그냥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자, 오늘 할 게 이게 유형 14요. 구분을 해주고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 그러니까 이걸 바로 풀기란 어려워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결국 이용해서 풀 건데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다 보면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미리 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미리 푸는 그 해법들을 미리 제작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유형 14 이렇게 문제들을 쭉 풀러 가는 길에 딱 그런 문제점이 봉착했을 때 바로 그 열쇠를 이용해서 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해 볼 건데 제가 이제 새로운 유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유형 14-1이라고. 그래서 그건 어떤 유형이냐면 유형 14하고 그냥 완전히 동일해요. 다 똑같은데 어떤 차이만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 FT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로 고정인 그러한 어떠한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가 L이고
왼쪽 끝에서 0켈빈으로 계속 유지되고 오른쪽 끝에서 1켈빈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동시에 들어야 되는데 그럼 저게 지금 현재 유형 6하고 여러분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유형 6이 뭐였죠? 길이가 L이 있고 왼쪽이 K1, 오른쪽이 K2로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랬을 때 막대에서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잖아요. 지금 K1이 0일 때고 K2가 1일 때잖아요. 그럼 이건 유형 6하고 문제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 해당 유형 14-1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 했던 유형 6 방식으로도 풀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떠한 정보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14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복잡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좀 우리의 어떤 풀이 전략을 좀 먼저 이해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가정들을 할 건데 첫 번째 가정은 뭐냐면 알파를 싹 다 1로 볼게요. 알파는 1. 그다음 L도 다 1로 볼게요. 그냥 좀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일반화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특수한 상황을 보는 건데 더 쉽게 가자는 거예요. 더 간단한 상황들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 초기 조건은 그냥 다 0으로 볼게요. 초기 조건은 지금 다 0인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 막대의 온도는 다 그냥 0켈빈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분을 위해서 유형 14랑 유형 14-1 구분을 위해서 U 대신에 그냥 저는 이쪽에 W라는 문자를 쓸게요. 그냥 서로 다른 함수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유형 6 기억나시나요? 유형 6에서의 그 최종 결과 유형 6 최종 결과에서 K1이 그냥 K2가 각각 0하고 1일 때 그때 해가 무엇이냐면 x 더하기 파이분의 2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까지 그 다음에 n분의 마이너스 1의 전체 n제곱 사인 n 파이 x에다가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n 파이의 전체 제곱 t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였냐면 w x, t였죠. 지금 요 상황에서 유형 14-1 요거를 w라고 봤을 때 자, 그래서 이거 부분 제가 어떤 색깔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미리 잘 숙지를 해두시고 따로 저장을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죠? 자, 일단 이거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건들지 않을 거예요. 유형 6. 요 유형 6으로 푸는 방식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검정색으로 제가 박스 친 얘는 잠깐 잊어주시고 잠깐 다른 곳에 필기를 해두시고 이제 WT는 WXX라는 요러한 편미분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즉 유형 14-1 요거죠. 요러한 조건들로 주어졌을 때 뭐 초기 조건이 0이고 왼쪽이 0, 오른쪽이 1일 때 얘를 라플라스 변환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W 0,t가 0이고 W 1,t가 0인 이런 상황이죠. 그럼 이거를 경계 조건이잖아요. 경계 조건을 모두 라플라스 변환 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W가 생길 거고 0,s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0이 되겠죠. 죄송해요. 이게 1이죠. 1. 자, 그 다음에 라지 W 1,s 같은 경우는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경계 조건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들은 제가 어떻게 적어볼까요? 이쪽에다가 살짝만 아래쪽에 적어보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이 편미분 방정식 있죠? 이 편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해본다면 왼쪽 좌변 어떻게 되죠? s 곱하기 라지 w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w x, 0 이렇게 되겠고,는 그다음에 라지 w xx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라플라스는 t에만 0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기 조건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그냥 이 편미 방식이 다음과 같은 ODE로 바뀌게 될 건데 좀 중요한 정보가 하나 여기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뭐냐면 이 WT를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그러면 아까 S 곱하기 라지 W에다가 마이너스 W 0, X, 0이잖아요. 근데 지금 W, X, 0이 0이니까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함수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자, 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이쪽 위쪽에다가 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했고 자, 다시 여기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식이 이제 지우지 않고 자, 이걸 그럼 요렇게 제가 적어볼게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적어놓고 이제 요거의 상미분 방식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 wxx s 곱하기 라지 w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ODE 푸는 거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 상수계수를 가진 이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잖아요. 요걸 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라지 w
x, s가 될 거고 이렇게 이루어진 함수가 될 건데 이거는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슬슬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학수학 1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 고유값 대입해서 2의 란다 x 대입을 해서 고유값 구하고 특성 방식부터 고유값 구한 다음에 서로 다른 실근님을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적어 주셨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여기 제가 박스 친 요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서 C1, C2를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할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x는 0을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좌변이 0이 되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그럼 우변이 뭐가 돼요? 0, 0 대입하면 C1 더하기 C2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C1하고 C2는 서로 같고 대신 부호만 반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C1하고 C2가 서로 부호만 반대니까 이걸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적어준 다음 C1으로 만약에 묶어내면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조건을 위해서 양변에다가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s분의 1이 되겠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C1 곱하기 2의 루트 s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루트 s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목적은 C1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대학교 1학년 처음 와서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이것의 정의 여기 x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했고 하이퍼볼릭 사인은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을 반드시 해주신 상태에서 이거 실제로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 삼각함수랑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그냥 지수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다음 그 성질들이 삼각함수의 그런 성질들이랑 비슷해서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뭘 사용할 거냐면 요거 두 번째 하이퍼볼릭 사인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하이퍼볼릭 사인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억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2로 나누고 그다음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파란색 제가 박스 친 게 이게 하이퍼볼릭 사인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C1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그 다음에 루트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가운데 거 그냥 제거를 해주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을 연결을 하면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 뭐가 돼요? C1이라는 게 분모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S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가 있고 그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그대로 C1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게 지금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가 분자로 그냥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얘는 그냥 분자로 살아남을 거고 이제 분모에 2 곱하기 S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C1을 우리가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순간 어떻게 또 보이셔야 되냐면 이렇게도 또 하이퍼볼릭 사인이 하나 보이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 곱하기 X 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래 있는 건 기존에 S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많이 왔어요. 이제 라지 W라는 게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적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는 따로 제가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정보니까 이쪽에다 따로 빼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정보 아까 방금 W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라지 W가 되고 그때 라지 W는 다음과 같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 중요한 정보를 이제 이끌어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내서 이제 요러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 14를 풀기 시작할 건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엔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할 거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유형 14 우리가 관심 있는 여기로 와서 t가 uxx이고 그 다음에 u0, t가 0, u1, t가 ft인 이런 상황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또 똑같이 갈 거예요.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서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경계 조건 이쪽 부분에만 살짝의 차이가 있을 뿐 뭐 나머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라지 u 0, s 같은 경우 0이 될 거고 라지 u 1, s 같은 경우 라지 f s가 되겠죠. 이거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그냥 대문자라고 우리가 두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환하면
s 곱하기 라지 u 마이너스 u x, 0이 될 거고 우변은 그냥 라지 u 곱하기 xx 이렇게 되죠. 이 부분 현재 0이죠.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게 하나 나올 거고 그럼 아까랑 그냥 똑같은 그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은 c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s 곱하기 x 더하기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루트 s 곱하기 x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까지는 완벽히 똑같을 건데 이제 경계 조건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친 이 경계 조건에서 원래 여기가 s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라지 fs로 됐잖아요. 그래서 경계 조건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경계 조건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c1하고 c2는 서로 부호만 반대고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c1은 뭐 마이너스 c2 C2는 마이너스 C1 이렇게 두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이쪽에다가 x에다 1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이 뭐가 되냐면 라지 fs가 될 거고 우변이 C1 곱하기 뭐 이런 게 되겠죠. 2의 루트 s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루트 s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나타낸다면 분의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가 되겠죠.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c1이라는 것은 2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에다가 루트 s 곱하기 그다음에 fs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구한 이 c1을 여기 c1에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될 거냐면 2 곱하기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가 되겠죠. 그럼 분자는 여기 fs가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저쪽에 제가 적은 2 곱하기 루트 s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루트 s 곱하기 x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 곱하기 x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여기다 만약에 적어준다면 지워지고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s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라지 u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u 구한 것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 박스를 쳐놔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다 지워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라지 u 구한 것을 그냥 여기다 좀 공간이 좁으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서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라지 u가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또 구했던 이러한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지금 스몰 u, t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작업을 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되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되게 상당히 모양이 유사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다음과 같이 접근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좀 조금만 수학적인 센스가 있으면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 u를 그러니까 라지 u를 그냥 라플라스 역반하면 스몰 u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최대한 라지 w를 w 이런 것들 정보를 좀 활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여기에서 저 형태랑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짓거리를 할 거냐면 분모에다가 s를 곱해주고 분자에다가도 또 s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약간 분리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약분을 하면 그냥 어차피 저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러한 형태로 맞춰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지금 파란색 박스 친 게 지금 여기 파란색 박스 친 거랑 완전히 똑같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냥 계속 는 형태로 이끌어내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fs에다가 s를 곱한 거에다가 라지 w를 곱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건 이 관계는 여러분들 지금 요게 이렇게 된다. 요것에 의해서가 되죠. 자, 그다음 더 나아가서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엔 이렇게 박스를 쳐볼게요. 구분을 해서 색깔을 바꿔볼게요. S 곱하기 라지 W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요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WT를 라플라스 변하면 S 라지 W 마이너스 스몰 W 이렇게 되는데 스몰 W의 초기 조건이 0이잖아요. 그래서 S 곱하기 라지 W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이 FS에다가 라플라스 그 다음에 저 부분이 들어오겠죠. WT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최종 처음 하고 끝만 가져온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정도만 했으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라지 fs는 뭐였어요? 라지 fs는 스몰 ft를 라플라스 변화했을 때 결과를 우리 라지 fs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지 fs라고도 적어줄 수 있지만 그냥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플라스 ft 이런 식으로 곱하기 라플라스 wt. 자, 이렇게 오면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것의 라플라스 역변하면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라플라스 역변환. 그러면 좌변은 스몰 u x, t가 될 거고 이제 우변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면 되는데 나는 이 통째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몰라도 지금 각각의 라플라스 역변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그냥 ft잖아요. 요것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w 스몰 t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성곱 성질을 이용하면 되죠. 혹시 합성곱 까먹으셨을 분 있을까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뭐 라지 y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 다른 공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라지 y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했더니 라지 f랑 라지 g의 곱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것에 라플라스 역변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좌변은 y가 나와서 그냥 이제 요것만 곱면 되는데, 이 덩어리 라지 f 곱하기 라지 g의 라플라스 역반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신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각각의 라플라스 역반을 아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럼 우린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잖아요. f 라플라스 스몰 g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어떻게 하냐? 라플라스 역반을 하면 스몰 f에다가 스타를 써주시고 스몰 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곱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 합성 곱이라는 새로운 연산 기호로 들어오고, 그것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t까지 g가 아니죠, 죄송해요. f t-u gu du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죠. 0부터 t까지 f u g t-u du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t-u를 뭐 또 다른 뭐 문자 뭐 a라고 해볼까, a라고 치환을 한 다음에 이거 그 치환 적분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 이렇게도 정의가 되지만 요거 위치만 바꿔줘도 뭐 서로 같은 식이니까 상관없다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요거 한번 사용을 해서 이 부분 그 라플라스 역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역반환을 하면 좌변은 스몰 u x, t가 되겠죠. 그럼 우변은 ft에다가 스타 w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물론 이때 wt라는 것은 x랑 t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될 거고, 아까 방금 제가 여기 적었던 요 정의를 한번 그대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t-u 그 다음에 gu니까 여기서는 지금 wu 그 다음에 x, u, gu, du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고, 지금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계속 이제 이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ux, t라는 거고, 이제 여기까지만 적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는 더 깔끔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그적 미적 요 순서대로 할게요. 그적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그적 미적 부분적분으로 가본다면,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u에 대한 적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다음 적분을 해주시면 그냥 w가 나오겠죠. 이게 지금 u에 대한 미분이니까 적분을 하면 u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하면 w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범위가 0부터 t까지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미분을 할 거예요. 근데 대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u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속미분을 하면 이 안에 있는 거 속미분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1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t 마이너스 u, 근데 마이너스 f 프라임 t 마이너스 u가 된다는 거예요. u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다시 적분을 해보면 w x, u du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t 대입을 하면 f0 w x, t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0 대입하면 ft w x, 0 이렇게 나오겠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초기 조건이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 0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사라지게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여러분들 여기 사이에는 서로 그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겠지만 더하기인데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게 되겠죠. f 프라임 u 그 다음에 w x, t 마이너스 u 이렇게 적어줘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분적분을 치환적분이죠. t 마이너스 u를 뭐 a로 치환적분 해보시면 결국에는 같은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 프라임 u 그 다음에 w x, t 마이너스 u du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u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에서 fx는 주어지죠. 뭐 정확히는 ft죠. ft는 문제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거 ft 주어지니까 f0 여기다 대입하고 f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 이쪽에 대입하면 되고, w는 뭐예요? w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제가 아까 유형 6 여기서 제가 구했잖아요. 요걸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복사를 해놓고 이쪽에다 붙여넣기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FT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W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모든 거 다 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깔끔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왜냐하면 이 적분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고 되게 복잡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U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F가 아무리 변동이 있어도 이 다음과 같이 어떠한 그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그 제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문자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U는 함수의 U고 여기 U는 여러분들 그냥 변수의 U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서로 다른 U임을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U라는 문자는 안 쓰고 이제 여기서는 타우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타우라는 문자를 많이 쓰는데 제가 좀 타우라는 문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T랑 헷갈려요. T랑 헷갈리고 적다 보면 이게 얘가 T고 얘가 타우인데 서로 구분이 좀 안 되고 되게 그 컴퓨터로 적어도 좀 구분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왕이면 구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냥 T랑 U는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분이 되는 U로 적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U라는 문자를 좀 여기다 겹치는 게 좀 싫다면 그냥 U 대신에 다른 거 적으셔도 되고 그냥 A 적으셔도 되고 B 적으셔도 되고 뭐 그래서 A나 Y 뭐 약간 이런 거 Z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prefer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추천하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문자를 적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바로 두하멜의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고 제가 그걸 다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침착하게 읽어보셔서 첫 번째 먼저 FT를 1로 둬서 어떠한 중요한 정보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FT인 상황을 생각해서 라플라스 변화를 쭉 푼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그 조건들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구했던 조건들을 다시 쭉 이렇게 대입을 해서 결국에는 U랑 W의 그 관계성을 찾은 다음에 이제 따라서 최종 U를 W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W는 알잖아요. 이게 유형 14-1의 그 해잖아요. 유형 6에서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가 가져왔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기 좀 쉬운 문제들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열전도 방정식이고, 알파가 1이고, L이 1이고, 자, 그래서 FT가 지금 오른쪽에서의 경계 조건이 sin t라는 거예요. sin t라는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이상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잖아요. 여기 X축, Y축, T축이라고 할게요. T축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2파이가 될 건데 2파이 주기로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지금 그 상상을 해본다면 어떠한 막대기가 있고 왼쪽에는 꾸준히 0켈빈이 공급이 되고 오른쪽은 이제 sin t라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속 주기성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온도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여기 가운데 있는 그 u x, t도 그럼 계속 변동이 있겠죠. 어떻게 변동이 있을 거냐? 그거는 방금 같은 그런 그 문제에서 이제 그 아까 방금 푼 문제에서 이제 모든 값들을 대입하는 거죠. ft에다가 sin t 요것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t에다가 sin t를 대입하면 되고 아까도 그랬지만 제로 값은 당연히 0이니까 그냥 0에다 0 대입하면 그럼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만 우리가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렇게 다 표시를 했는데 이걸 좀 애니메이션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확실히 좀 깔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0으로 고정이고 오른쪽이 사인으로 계속 진동을 할 때, 즉 1만 커져다가 마이너스 1로 막 갔다가 이렇게 계속 진동을 할 때 그래프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게 지금 약간 직선이 그냥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알파 값을 제가 너무 좀 크게 잡아 놓은 것도 있고 어 알파 값을 그냥 그게 원인인 것 같아요. 알파 값을 좀 너무 크게 잡아놔서 얘가 전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알파 값을 되게 낮췄어요. 거의 0.1 이 정도로 낮추니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다음과 같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요 그래프를 보시고 처음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지 처음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들이랑 비슷한지 한번 잘 비교를 해보세요. 어, 그래서 왼쪽이 0으로 고정이고 오른쪽이 이제 계속 그 위아래로 이동할 때 그럼 그 위아래로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 뭐 0.9에서도 위아래로 그거만큼 영향을 갖고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할 건데 또 동시에 또 왼쪽에서 계속 0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를 다 이동해야 되고 이게 되게 복합적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애니메이션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도 그래프가
그려지구나. 이게 최종적으로 그 U의 해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뵙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